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인사드렸듯이 저는 프리클래스에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바로 예비 고2를 위한 통합사회 학습법입니다.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무엇이고 특징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고 학습법이죠. 자, 그런 얘기도 해 드릴 거지만 솔직히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 통합사회, 사회 과목 함부로 보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 만든 목적이죠. 아시겠죠? 중학교 3학년 때처럼 대충 그냥 시험 전날 암기 대충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 조금 몇 문제 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쵸? 사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진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상이니까는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예비 고1을 위한 학습법입니다. 바로 중3 겨울방학. 매우 중요한 첫 단추다. 그쵸? 자,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쵸?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긴 너무 단정적이었나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는요, 영상 잘 봐주시고 잘 느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입니다. 자, 통합사회는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계획으로 시행된 과목입니다. 역사가 짧죠. 그 다음에 2018년에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통합사회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학생들이. 첫 번째,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전 나중에 이과 갈 건데요. 자, 이런 친구들이죠.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사회 점수는 내신에 영향이 없다. 자, 정답은요, X죠.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아직 문과와 이과가 갈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당연히 1학년 내신 점수에는 통합사회가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직 문이과가 갈리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사회 점수는 내신에 영향이 없다. 아주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죠. 단순히 암기만 잘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를 좀 해달라는 표현을 은근히 많이 쓰는데요. 그쵸? 자, 중요한 것은 암기, 그쵸?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국어도 암기할 부분이 있고요. 영단어, 당연히 암기해야 되겠죠? 수학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면 공식이라도 암기해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네. 모든 공부는요, 일단 암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 암기, 이게 가장 중요한, 그쵸? 오해 중에 하나인 거죠. 암기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냥 의미도 이해도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암기한다고 절대 점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 우리 사회 과목 단순 암기만 잘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간은요, 이런 오해를 풀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사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요, 자, 내신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통합사회 시간표 단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당 의무적으로 3단위에서 4단위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3시간이나 4시간, 그러니까 3일이나 4일 정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영수는 보통 4단위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뭡니까? 자, 우린 국영수가 중요한 건 다 아시죠? 국영수가 중요한 건 다 아는데 문제는 사탐, 그까이 거 이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단위수로만 보신다면 절대 국영수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내신 등급 산출 기준은요, 가장 중요한 게 단위수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수? 단위수. 됐죠? 그렇기 때문에 4단위, 3, 4단위니까는 결국에 국영수에 준하는 당연히 중요도를 가진, 내신에서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과목이 바로 이 통합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요, 계열에 관계없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 그쵸,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꿈이 낮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싶으실 텐데, 상위권 대학의 경우 계열에 관계없이 1학년 내신은 공통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계열에 관계없이니까는 아까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사회 점수는 내신에 영향이 없다가 틀리게 되는 거죠. 계열에 관계없이 1학년 내신은 공통으로 반영됩니다. 자, 따라서 자, 이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뭘까요? 통합사회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실게요. 자, 일단은요. 그러면 먼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통합사회 중요해, 열심히 공부해. 그게 아니고요. 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신에서 통합사회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선생님은 통합사회 내용에서 잠깐 옆으로 빠져서 내신 등급 이해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등급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표는요. 자, 우리 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 100명일 경우로 가정을 해서 만든 표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뭐 200명, 300명이 된다면 당연히 밑에 명수는 달라지게 되겠죠. 자, 어쨌든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표가 이렇게 됩니다. 자, 1등급은요, 4명입니다. 4%죠. 100명일 경우니까. 그렇죠? 4명. 그 다음에 2등급은 7명, 3등급은 12명, 그다음에 4등급은 17명.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자, 일단 1, 2등급 하고요. 3, 4등급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 2등급과 3, 4등급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쫙 넘어가시고. 자, 갈게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우리가 내신을 봤을 때 정말 간략하게 막 요모 조목 따지지 말고 그냥 간략하게 본다면 보통 3등급 이내는 수도권, 그 다음에 4등급 바깥부터는 이제 우리가 비수도권이라고 보통 대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략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에서 두 번째 격차 확인인데요. 자, 1등과 2등급 보셔요. 1, 2등급. 1등급 격차나죠? 그 다음에 3등과 4등급 역시 1등급 격차나죠? 같은 1등급 격차인데 보실게요. 1, 2등급 격차는요. 자, 1, 2등급 하면 4명, 7명, 총 11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3, 4등급 역시 1등급 격차밖에 안 되는데 3, 4등급 하면은 이 표에서는 29명이 됩니다. 맞죠? 12명 더하기 17명이니까.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같은 1등급 차이라도 1, 2등급 명수보다 3, 4등급 명수가 많다라는 게 이 표에서 일단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실 포인트가 됩니다. 3, 4등급은 인원수가 많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00명, 300명 된다면 당연히 3, 4등급 꼴랑 1등급 격차라도 명수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걸 또 전국 학교 단위로 본다면 3, 4등급 안에 포진된 학생 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겁니다. 자,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등급 계산하기. 됐습니까? 자, 지금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자기 등급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 내용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사례 갑입니다. 자, 사례 학생 갑의 점수. 자, 국어 1등급. 잘했네요. 국어에 올인한 학생이네요. 영어 3등급. 수학 3등급. 탐구 5등급이랍니다. 아, 탐구 공부 역시 안 했네. 그렇죠? 실제로 이런 등급 은근히 많습니다. 예, 국어 1, 영어 3, 수학 3, 탐구 5. 됐습니까? 사탐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자, 그럼 이 학생은요, 보통 자기 점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요. 학생이 자기 점수를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자, 갑니다. 나는 국어 1등급이야. 영어랑 수학은 3등급이지. 탐구는 5등급. 그래서 합하니까 12등급이니까는 나누기 4하면 나는 그 평균 3등급 나오네. 아, 난 평균 3등급 나오네. 따라서 나는 수도권 대학은 진입할 수 있다라고 자기 점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때 학생 갑 본인은 자신을 3등급이라고 보며, 그렇죠. 수도권 대학 진입은 가능하다고 과대평가. 무슨 평가요? 과대평가합니다, 지금. 아니, 왜 맞잖아, 선생님. 3등급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과대평가입니까? 자, 갑니다.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학마다 평균 등급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학생 갑의 점수를 자기가 자기 점수 쳐다보는 그 내용과 대학이 이 학생 점수를 바라보는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예. 보통 어떤 비유를 좀 든다면은 남자들은요, 거울을 보면은 본인이 좀 되게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보는 얼굴과 타인이 본인을 보는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가가. 네, 비슷한 겁니다. 학생 갑이 자기 점수를 바라보는 평가와 대학이 이 갑의 점수를 바라보는 평가는 뭐하다? 다르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는요, 실제 2019년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기준으로 만든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대학의 요강을 다 갖고 올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말씀 이상한데? 자, 모든 대학의 기준을 가져와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자, 2019년 실제로 자, 서울 소재 모 대학이 학생들의 내신을 평가한 기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기준이 모든 대학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대학들이 내신을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아, 그래서 결론 통합사회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요한 과목이구나. 자, 그것을 어필해 드리기 위한 사례이기 때문에요.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시죠. 자, 실제 2019년 서울 소재 A대학교는요. 자, 일단 내신 1등급에는 100점, 2등급에는 95점, 3등급에는 80.5점, 4등급에는 75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이 바라보는 그 학생 갑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학생 갑의 내신을 평가하면 자, 가겠습니다. 아까 갑은요. 국어가 1등급 나왔습니다. 그럼 대학교는 당연히 국어에다가 100점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수는 아까 갑이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5점을 주겠죠. 그리고 탐구 공부 안 했던 갑이었죠. 5등급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총 335점,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83.75점. 자, 보이십니까? 83.75점. 아까 갑은 자기가 몇 등급이라고 착각했죠? 3등급. 그 자기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83.75점. 대학은 이 갑의 점수를 83.75점이니까 83.75점 보이시죠? 네. 3.xx 등급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3등급과 4등급 사이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 갑은요, 수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본인 점수 바라보는 것과 대학이 바라보는 본인의 점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사탐이 아까 5등급 받았더니 결국에 3등급을 넘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으시다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유리한 등급 관리를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대충 시간 많으니까 여유롭게 보내고 뭔가 인생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조금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않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적이 또 상위권 대학 가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국에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기 때부터 등급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그 내용 보시죠. 자, 그러면 대입에 유리한 등급 관리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학년 간 점수와 과목 간 점수의 균형이 필요하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조금만 정지해놨다가 이거 정말 별표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균형은 크게 두 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학년 간 점수 균형. 두 번째, 과목 간 점수 균형. 다시 한번, 학년 간 점수 균형, 그 다음에 과목 간 점수 균형입니다. 결국에 점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까 학생 갑 같은 경우는 국어에 거의 올인한 친구였죠. 그렇죠? 근데 사탐은 거의 등한시한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갈게요. 그럼 학년 간 점수 균형. 학년 간 점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왜 필요한데요? 갑니다. 자, 1, 2학년. 나는 4등급을 받았는데 고3 때 1등급, 전 과목 1등급을 받는다면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 편차가 크죠. 그렇죠? 1, 2학년 때는 공부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4등급이니까. 근데 이제 마음을 먹고 고3 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막판 역전이 된 거죠. 자, 사례일 뿐입니다. 저도 강의한 지가 벌써 한 21년, 이제 21년째가 되는데, 솔직히 1, 2학년 때 4등급 받았던 친구가 고3 때 1등급을 받은 학생을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죠. 네. 어딘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친구가 굳건한 마음을 먹고 3학년 때 올 1등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명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 쓴 거고요. 자, 아까 그 대학교는요. 계속 이 등급대로 줬고요. 여기서 추가된 거는 바로 이 대학교는 1, 2학년 내신에 60% 반영을 하고요. 3학년 내신을 40% 반영을 실제로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학 입시 기준은요. 요강은요. 대학마다 다르니까는요. 참고 자료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갑니다. 자, 1, 2학년 때 4등급 받았죠? 4등급이니까 75점이죠. 그쵸? 75점. 그 다음에 1, 2학년 내신 60% 반영했으니까 곱하기 0.6을 했고요. 3학년 때 굳건한 마음 먹고 올 과목, 자, 모든 과목 1등급 됐죠? 따라서 100점 나왔죠. 그 다음에 자, 3학년은 40%니까 0.4. 그럼 점수가 85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쵸? 3학년 때 정말 85점. 87.5점과 75점 또 사이값. 자, 따라서 이 친구는요, 3.20 등급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내신 대략적 이해 기억나시죠? 대략적으로 3등급 이내는 수도권, 3등급 밖에는 비수도권.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시로 지원을 하든가 또는 대학의 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죠? 학년 간 점수 균형입니다. 따라서 1, 2학년 때 점수를 많이 망가뜨린 상태에서 3학년 때 바짝 열심히 했다? 물론 훌륭한 친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몇 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아시겠죠?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과목 간 점수 균형입니다. 학년 간 점수 균형이 아니라 과목 간 점수 균형이요. 됐죠? 자, 아까 그 대학의 기준표를 계속 갖고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목 간 점수 균형입니다. 자, 일단 갑부터 볼게요. 자, 만약에 갑이 어떤 특정 과를 지원했는데 그 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랑 사회 점수만 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이 친구가 국어 1등급 받았고요. 사회 4등을 받았습니다. 사회 4등급이요. 됐죠? 그러면 국어 1등급 받았으니까는 자, 100점 나왔죠. 그 다음에 사회는 4등급이니까는 75점. 합산 점수는 175점. 그 다음에 평균 나누기 2 했으니까는 87.5점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을입니다. 을은요, 갑보다 국어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나왔고요. 하지만 사회를 갑보다는 조금 잘했네요. 3등급입니다. 자, 보십시다. 1등급, 4등급, 5등급이죠. 2등급, 3등급 합하면 5등급 맞죠? 같은 어떻게 보면은 합산 등급이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국어 2등급 95점이죠. 그 다음에 사회가 3등급 87.5점입니다. 따라서 합산 점수는 182.5점. 자, 과목 간 점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만 잘하고 사회를 망친다? 근데 특정 과목과 사회 점수가 균형을 이뤘다? 자, 보이십니까? 합산 등급은 둘 다 5등급이지만 분명히 점수가 달라졌습니다. 놀랍죠? 대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점수를 평가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결국에 91.25점입니다. 91.25점.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사이값을 갖죠. 따라서 오히려 을이 갑보다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과목 간 점수 균형입니다, 여러분. 와우.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1등급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목 간 성적 격차를 줄이는 것.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특히 여기죠. 4, 5, 6등급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5, 6등급을 없애는 게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입에 유리한 등급 관리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요. 첫 번째, 정말 이거는 뭐 10번을 강조해도 그쵸? 부족함이 없습니다. 학년 간 점수 과목, 그 다음에 학년 간 점수와 과목 간 점수에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의 4등급, 5등급, 6등급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다시 통합사회입니다. 자, 통합사회인데 자꾸 이상한 내신 얘기만 했네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국영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신에는 분명히 통합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사회를 더더욱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더 이상 사이드 과목이라고 치부하시고 그냥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대충 해야지라는 생각을 지워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또는 길게 장황하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통합사회입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은요. 그렇죠. 이름이 벌써 통합이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사회 과목 간 융합을 강조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사회문화, 윤리, 지리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렇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죠. 단순 암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순 암기는 그만 나와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양한 명칭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사회학적 용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회학적 용어의 암기는 필요하죠. 하지만 내용은 반드시 뭐 해달라? 이해해달라. 따라서 암기할 부분이 있는 거지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또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는 필수다. 자, 두 번째, 통합사회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 학교별, 교사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자, 이겁니다. 학교 선생님 본인의 전공 과목에 대한 심화 문제 출제 가능성.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 우리 학교 사회 선생님이 지리과 출신, 지리 전공하셨어. 그러면은 통합사회 1단원부터 9단원 내용 중에서 지리가 들어간 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가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심화. 됐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인권이나 법과 정치와 관련된 단원의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실제로 학교 문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심화되냐면 거의 수능 문제까지 올라갑니다. 수준이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좀 여담이지만, 재미삼아 학교 가셨을 때 사회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은 대학교 때 뭐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한번 괜찮아요. 예, 미리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캐는 거죠. 선생님 지리학과 출신이야? 이렇게 되면은 지리 과목 좀 어렵게 나오겠구나.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혼자 공부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교과서 밖에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부분은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통합사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입니다.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중요성 인지 부족. 통합사회 선생님으로서 또 강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여기입니다. 그렇죠. 뭐 국영수 중요한 거예요. 뭐 저도 당연히 잘 알죠. 저도 국영수 해서 저도 대학을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회, 이런 과학, 굉장히 사이드로 많이 보시는데, 그렇죠? 이 탐구 과목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요 과목에 밀려 등한시하는 경우가 그냥 많은 것도 아니야. 매우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시험 기간에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내일 뭐 사회 시험이니까 오늘 뭐 사회 과목에 뭐 목숨을 걸겠어. 그리고 내일이 또 사회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 먹어. 내일이 사회인데 오늘의 사회 목숨 걸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그냥 마음이 편해. 왜? 내일 사회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좀 널브러지고 있어요. 그쵸? 좀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있다가 그래. 자, 지금부터 공부해서 딱 5시간 동안 사회에 목숨을 걸겠어. 그쵸? 근데 졸려워. 잠깐 자. 그냥 자고 좀 일어나서 한 3시간 동안 사회에 목숨을 걸겠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눈 떴더니만 새벽이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학교 가서 사회 시험 보는데 그날이 돼버렸어. 그럼 목숨을 걸어야죠. 알겠습니까? 네. 무턱대고 암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수 관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국영수 점수만 잘 받으면 본인은 이제 미션 완료된 거야. 아싸, 국영수만 잘 보면 됐지 뭐. 근데 우리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학년 간 점수 균형과 과목 간 점수 균형의 중요성을요. 아시겠죠? 그쵸? 자, 이제 통합사회 학습법입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규칙적으로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몰아서 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밥도 왜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면 살이 찌듯이 네, 폭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폭식을 하면 살이 찌듯이. 근데 조금씩 소분해서 자주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는데도 살이 이렇게 많이 안 찌죠.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요. 네. 시험 기간 때 몰빵해서 해봤자 성적도 많이 안 나오고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때 규칙적으로 자주, 그러니까는
저는 학생들한테 실제로 뭐 하루에 뭐 1시간 사유, 아니,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 30분도 아닙니다.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는 규칙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감을 잃지 않는 거. 됐습니까? 네.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몰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순식간에 또 머릿속에 사라져요. 근데 조금씩 소분해서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맞죠? 규칙적으로 자주 되다 보면은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험 기간 됐을 때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를 또 쓴 이유가요. 옛날에 이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게 표지 앞에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여 있는데 뭐가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겁니다. 봤더니만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뭐 1단원에 뭐 2단원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제목만. 그래서 이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공부했는데 모르는 부분을 좀 미리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다 모르는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와, 그런 정성을 들인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적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 물어봤더니, 아, 이 부분을 질문을 하든가 나중에 제가 다시 볼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여기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으면, 그렇죠? 시간도 안 돼, 시간도 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진도도 잘 안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모르는 부분 체크만 해놓고 일단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모르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든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목록을 적어놓은 그 친구. 이해됐습니까? 네. 당연히 성적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친구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함을, 너가 얼마큼 모르고 있으면 알라. 왜? 모르는 걸 알아야 알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통합사를 정리할 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작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는 행위만으로도, 알겠습니까? 통합사의 관심도와 점수를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용어는 암기하되 그 의미를 이해할 것. 그쵸? 암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를 깔끔하게 정리할 것. 아까 학교 선생님별로 자기 전공 과목이면 내용이 심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건 교과서에도 없고 문제집에도 없고,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로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에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성적이 좋은 친구를 보면은 이 프린트가 순차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그다음 비닐 파일에 예쁘게 꽂혀져 있습니다. 꽂아져 있습니다. 발음 이상하네요. 예, 꽂아져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프린트가 이렇게 분실된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가방에 막 이렇게 막 3겹, 4겹 접혀가지고 저는 과거에 프린트였어요. 막 이런 막 꾸깃꾸깃 날긍날긍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프린트들. 그렇죠. 보통 보면 답도 안 적혀 있습니다. 빈칸에. 맞습니까?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 선생님은 자기 전공 과목에 심화 문제를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학교 프린트에 있을 겁니다. 프린트 정리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겨울방학 선행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중3 겨울방학 매우 중요한 첫 단추라고 써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대비해 주셔야죠. 그렇죠? 자,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렇죠? 우리 통합사회가 총 9개 단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있는데 이거를 뭐 방학 이 짧은 기간 동안 전체를 훑겠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여러분이 2학기, 뭐 기말고사 좀 오면은 지금 배웠던 내용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학 동안에 전체를 훑는 것보다는요, 가장 가까운 학기의 중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운 학기 뭡니까? 바로 1학기 중간고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학 때, 이 예비 고1, 이 방학 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말 되게 꼬이네 오늘. 자, 1학기 중간고사 내용까지 여러분이 심도 있게 봐주시는 건요, 정말로 커다란 효과를 발생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마침입니다. 자, 정리죠. 자, 일단 1학년 때부터 입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쵸?
노는 것도 좋고 좀 여유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요, 힘든 중3 생활을 끝냈지만 더 힘든 고등학교 3년 생활이 남았습니다. 자,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놀지 마시고요. 자, 1학년 때부터 입시의 시작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학년 간 점수와 과목 간 점수 균형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4등급, 5등급, 6등급을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통합사회 과목의 관리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국영수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안다고요. 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사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걸 강조해 드리고자 이 긴 시간을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자, 제 뜻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면 우리 예비 고1 됐습니까? 이번 방학은 고3 최고의 마무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원하는 곳에 입학을 원하신다면요,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이제 필요한 게 공부가 필요하겠죠.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할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공부에 우리 프리클래스가 항상 함께 할 겁니다. 정말 유튜브 기반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 편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뭐 요즘 인강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강도 많고, 네. 한데, 우리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무료지 않습니까? 네. 무료로서 로그인도 필요 없이 정말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우리 프리클래스가 여러분 공부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는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 보셨다면은 정말 이 통합사회에 대한 중요성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수업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